안녕하십니까. 이번 AWS 딥레이서 리그 막차 탑승팀의 발표를 맡은 김도현입니다. 저희 팀은 한 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짜여진 일정 내에서 효율적인 모델 학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일정을 엄수하여 실험을 지속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를 위해 설계한 리워드 펑션에 대한 세밀한 리뷰와 최적의 리워드 펑션 설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부분,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점들,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고 계시는 타임라인을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5일 첫 딥레이서 모델 트레이닝에 관한 첫 수업을 마치고 팀원들과 함께 딥레이서의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를 위해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다양한 파라미터들 중 저희가 주목한 파라미터들은 샘플 모델의 보상함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선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주행 시 보상을 주는 첫 번째, 트랙의 이탈을 올 휠스온 트랙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보상을 주는 두 번째 샘플 모델, 스티어 앵글, 즉 조향 각도의 변화를 제한하여 보상을 주는 세 번째 모델, 그 중에서도 저희 팀은 2번과 3번 샘플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올 휠스온 트랙 파라미터와 스티어링 앵글 파라미터에 주목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이 승리 요건인 이번 대회에서 조향 각도와 트랙 이탈 방지는 주행 안정성 및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어 채택하게 됐고, 이 둘을 바탕으로 초기 보상 함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초기 보상 함수를 선정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중 앞으로의 보상 함수 설계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훈련 시 평균 보상과 훈련 시 평균 완주율, 각각의 그래프 개형이 동반되어 증감하는 것을 보게 됐고, 강사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는 주행에 도움을 주는 보상 함수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그 두 함수를 적절한 리워드 비율로 병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랙을 벗어났을 때의 극심한 페널티와 극심한 조향 각도 변화 시 페널티는 주행 안정성을 보장하겠구나 라고 예상하였고, 바로 실제 테스트에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특정 구간, S자 구간에서의 반복된 이탈을 보였습니다. 이는 설계된 보상 함수가 트랙의 전 구간에서 효용성을 지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그래프의 개형을 보니 평가 시 평균 완주율보다 중후반부의 학습 시보다도 낮은 리워드를 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보상 함수를 악용한 것이고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으로 리워드를 얻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묘하게 리워드를 쌓아 업데이트해버리는 것입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모델의 로그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학습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을 느꼈는데, 이유는 시뮬레이션 트레이스 로그를 바탕으로 각 이터레이션의 스텝별 경로를 시각화한 결과 초기 학습 단계에서 많은 트랙 이탈로 비효율적인 학습이 되고 있었습니다. 초기 학습 단계에서 정확한 웨이포인트별 트랙 이탈을 보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한 결과 역시나 첫 번째 코너링 쪽 부분에서 트랙 이탈이 대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함수의 개선 방안은 프로그레스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차량의 트랙 주행률을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기존 코드에서 0에서 100의 프로그레스에 비례하는 스텝별 보상 로직을 추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수정된 모델의 로그를 다시 시각화한 결과 초반 학습 단계에서 트랙의 후반부까지 다수 도달한 결과를 보이고, 후반 학습 단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면밀하게 보상 함수와 모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리워드와 연관된 로그를 분석하였습니다. 특정 웨이포인트 구간에서 리워드의 급격한 감소 경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웨이포인트 15에서 20 구간에서 발생하였는데, 즉 S자 구간에서 여전히 트랙 이탈이 많이 발생함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계된 리워드 펑션은 트랙의 실제 주행을 보고 차량이 어려워하는 구간을 나누어 정의하고 그 구간을 통과 시 리워드를 지급하는 개선 방안을 찾았습니다. 학습 결과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트랙 오프 없이 완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바로 다시 실제 환경에서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은 그래프, 적혀있는 데이터와는 달랐습니다. S자 구간에서 여전히 반복된 이탈률을 보였는데 예상되는 이유로는 학습 환경에서 고려되지 않은 여러 외부 요인들이 차량이 매 스텝마다 판단을 내릴 때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기억을 되짚어 기존 샘플 보상 함수를 오래 학습시키면 느리지만 낮았던 트랙 이탈률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더 좋게 보완하고자 정밀한 매개 변수들을 조정하여 학습을 마쳤고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습 모델의 그래프가 매우 요동쳐서 학습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됐지만 실제 주행 트랙에서는 안정된 코너링으로 완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최종 주행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진행하며 느낀 점과 결론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학습 모델의 리워드 추이를 로그와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외부 요인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며 파라미터와 보상함수를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정리가 됐고, 이론 중심적인 복잡한 보상함수가 꼭 좋은 결과로만은 이어지지 않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 후 재학습을 하기까지 데이터 분석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 같아 모델 향상을 위한 실제 테스트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웠지만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에서 큰 배움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정말 뜻깊고 좋았던 대회였던 것 같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